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해서 현재는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유용재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 출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자율전공학부와 저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전개할까, 어떻게 슬라이드를 구성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지금까지 찬찬히 살아온 족적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 15분이 좀 알차게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한 뒤로 지금 2023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율전공학부가 제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지금 자율전공학부생, 나아가 자율종합부를 꿈꾸는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짤막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에서 숫자 보이시죠? 2014년도 저는 14학번으로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입학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3편을 준비를 했어요. 서울대학교의 A학과, B학과, 그리고 자율전공학부까지 이 세 학과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자율전공학부가 정말 높고 힘들고 어려운 벽일지라도 나에게 맞는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전공학부에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전공에 진입해야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분류하자면 이과라고 흔히 얘기하는 수학, 과학, 컴퓨터 쪽을 많이 한 계열에 속하긴 했지만 정작 관심 있는 거는 뭐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회과학 분야의 관심을 어떻게 살리면서 전공을 고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공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15년도에 제가 수리과학 전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었는데, 결국에 이공 계열을 고등학교 때 전공했다면 적어도 하나의 아주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전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공 계열 쪽으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모든 것의 뿌리는 수학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수리과학, 자연과학대학의 수리과학 전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제 오랜 꿈, 이 중학교 시절부터 쭉 이어온 오랜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교육 쪽에 굉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 B 학과 중 한 곳이 바로 수학교육과였습니다. 제가 그만큼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교육, 가르치고 지식을 나누는 쪽에 굉장한 그 관심이 많았기에 어떻게 하면 이 교육적 역량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과감한 도전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직과정이었는데요. 아마 자율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분들도 교직과정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교생 실습도 나가고 교육 관련 과목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자율전공학부 소속으로서는 대단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때 이전에 저희 자율전공학부가 2009년 이후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저 이전에 수많은 선배님들 가운데 교직과정을 했던 선배님이 없었던, 그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쉽지 않았고, 또 수리과학 본과생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될까? 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나를 안고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교직과정에 선발이 되어서 교직과정을 2020년 2월 졸업할 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전공의 경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직과정, 이런 특수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저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율전공학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분이 전례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레 포기할 수도 있던 그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처음이 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교직 과정에 어찌 보면 무모하게 도전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율전공학부에 소속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도전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공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한번 흥미롭게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저와 지금 모습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예,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기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놀랍게도 저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후배입니다. 자유종합부 후배. 같은 라스라는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와 함께 대학 토론 배틀이라는 지금은 사라진 이 토론 배틀 프로그램에 출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유종합부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겠다라고 출전을 했는데 사실 2017년 말고 그 전에 한번 출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4강에서 결승 가는 문턱 앞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2017년에 다시 이렇게 그리다라는 팀으로 자유종합부 후배와 함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좀 뜬금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자유전공 들어와서 이과니까 근간이 수학을 하겠다고 하고 근데 갑자기 토론이라니. 근데 제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자유전공학부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성향이시겠지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하는 토론에도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좋을지,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주제를 놓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겨루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이것 말고도 다양한 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 이 대학 토론 배틀의 경우에는 자유종합부 후배와 함께 출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 이 자랑스러운 제가 너무너무 듣기로는 이 영상에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현우경 후배와 함께 출전을 해서 감사하게 우승이라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꼈던 거는 지금까지 고생한 거를 보답받는다라는 그런 좋은 느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유전공학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그리다 팀의 이름으로 우승을 한 게 그렇게 뜻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에 계신 분들도 사실 많이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학업에 바쁘시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에도 바쁘시고 하겠지만 이렇게 자유종합부의 이름을 걸고 당차게 이런 대회 같은 도전을 거듭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당시에 주제가 통일, 남북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뭐 몇십 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했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생소한, 사실 같이 나갔던 이 우경 후배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저희 자유전공학부의 모토가 또 뭐겠습니까? 경계를 넘어 미래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문적 경계, 내가 평소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주제라도 경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저희 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꾸 방송 사진이 나오네요. 역시 지금의 저와는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나이 때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가 특히 좋아하시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죠. 우리말 가지고 퀴즈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제가 사실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던 2014년 때부터 2016년, 2018년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그램의 문을 3번이나 두드렸습니다. 제목에 꼴찌로 시작한 3번의 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과긴 했지만 우리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맞춤법 문제를 잘 풀 거야. 우리말을 잘 알 거야. 라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감만 가지고 입학하자마자 방송에 나갔더니 꼴찌를 하더라고요. 4명 중 4위를 했는데 그때 왠지 모르게 나쁘게 말하면 분노, 좋게 말하면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정말 노력하면은 저 우승자라는 자리에 못 올라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오기와 끈기가 생겨서 2번째 도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문제 차이로 우승을 놓친 2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오기가 사실 쉽게 사그라들었으면은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결국 2년 뒤에 3번째 도전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도 우리말 달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후배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가지는 적어도 제가 겪었던 친구들, 지인들 겪었던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전공학부 친구들이 가지는 주된 특성 중 하나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쉽게 꺾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던 그 유명한 격언처럼 사실 쉽게 꺾였으면은 저도 첫 번째 도전이나 2번째 도전에서 지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말 달인이라는 곳에 오르지 못했겠죠. 그런데 결국 3번째로 도전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공학부 많은 분들의 특성을 드러내는 게 이 꺾이지 않는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유전공학부에 계신 분들 또 꿈꾸고 있는 분들께도 그런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눈앞에 있는 목표에 다다르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18년도에 제가 꿈꾸던 자리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전공 생활을 마치다 보니까 이젠 제가 졸업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 학기부터 뭐 하지? 어디 가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보고 계실까요? 39동, 이 대학원 연구동인데요. 여기에 산업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의 빅데이터 AI 연구실로 석사, 박사 통합과정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선택지들을 눈앞에 두고 고민을 했어요. 사실 선택지라고 하면 제가 뭐 붙어놓은 것도 아닌데 고른다는 그런 뉘앙스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도전하게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결국 연구, 이 대학원의 길을 택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겉으로 보면은 분야가 좁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분야가 넓어지는 길이 이 연구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대학원 진학할 때 많이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학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한 분야를 다루는데 석사는 거기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가게 되고 박사는 더 좁혀 들어가게 되고 라는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택한 요 분야만큼은 이 산업공학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분야만큼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야 자체는 빅데이터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생산되고 소비되지 않는 분야가 요즘 없지 않습니까? 인문, 사회, 경영, 자연, 경제, 공학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끊임없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은 산업공학이지만 오히려 여기가 자유전공 학부로서의 내 정신, 분야를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정신을 투영하기에 가장 좋은 학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게도 이 지도 교수님의 지도와 연구실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분야를 점점 넓혀가며 지금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원에 대해서 약간 가지고 계실 좀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에서부터 좀 타파하면 좋겠어요. 사실 뭐 반농담, 우스갯소리로 요즘 대학원을 간다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대학원을 가라, 대학원 가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게 이 권유가 아니라 압박이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대학원에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진학하고 나서 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전혀 없었고 방금 전에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신의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좁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을 거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역량을 뽐내는 자유전공학부 분들에게는 대학원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제 주위 많은 분들이 검증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22년도에 조금 이제 굉장히 특이할 수 있는, 특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직을, 특히 서울특별시 청년 명예시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수행하게 된 계기는 토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셋이 팀을 꾸려서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 제안한 정책끼리 팀별로 붙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겨루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우승을 하게 되어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으로 추천받고 실제로 위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뜬금없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방금 전에도 그랬지만 AI 분야, 인공지능 전공하는 연구원 이라면서 왜 대학원 한 3년 차쯤에 명예시장을 했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정책이야말로 이 데이터, AI가 적용되기 굉장히 좋은 또 적용되어야만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책이라고 하면 고전적 정책만을 생각하곤 하잖아요. 뭐 시혜적으로 어떤 금전적 혜택을 준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전적 정책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제가 당시 대회 때 제안했던 그 정책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근로계약서를 OCR 한 뒤에 AI 분석해서 불공정 계약인 경우에 미리 경고를 주는
그러한 정책을 제안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 컴퓨터 분야도 정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명예시상식을 1년 동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의 분야에만 시야가 조금 좁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부생이 되었든 대학원생이 되었든 간에 나는 이 분야 하니까 내가 진출할 수 있는 진로는 이 정도겠지.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이 정도겠지. 아예 내가 A 분야인데 뭐 환경 쪽 활동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제가 이런 명예시장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다른 분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가 있다. 또 이거야말로 자유전공학부 졸업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3년,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인데요. 23년도에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홍대에서 초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여기에 메시지를 써놨어요. 더 좋은 강의로 모두에게 영감을. 사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했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더 많은 분야를 포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사실 학부생분들과 강의로서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런 강한 열망을 미처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도 연구지만 교육 쪽에서 다양한 분들과 서로 만나고 호흡하면서 많은 강의, 더 좋은 강의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강의 공개를 통해서 유튜브에 강의를 업로드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쭉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혹은 여유 있게 이렇게 그 제 지난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딱 한 메시지로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설령 그것이 낯선 분야일지라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율전공학부생으로서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어쩔 때는 좌절하고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도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높은 벽과도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당장 예를 들자면 자율전공학부 후배님과 함께 나갔던 요토론대의 경우에도 둘 다 통일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시피 했어요. 남북 통일 뭐 그냥 뉴스에만 나온 정도 그렇게만 인식을 했는데 저희가 토론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상대와 이렇게 붙고 8강, 4강 결승에 이르기까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자유전공학부생은 생각보다 낯선 분야에서도 강하구나 라는 거를 저와 이 후배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전공하고 있는 난 이 전공이니까 요거를 해야겠어 뭐 저 전공이니까 나는 이런 진로를 하겠지 라는 생각도 좋지만 물론 그런 엑스퍼타이징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낯선 분야를 할지라도 나는 강해 뭐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모두 그런 역량이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도전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졸업한 지도 좀 됐고 입학한 지는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